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는 것 같네요. 사실 한동안은 게임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다 보니까 한동안 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사회나 정치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냥 아예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관심을 받게 두니까 그냥 내가 자체가 사는 게 피곤해가지고 그냥 나 자신 스스로에만 이제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확실히 살아보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는 이건 진짜로 우리들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옆에 있는 그래만 봐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죠. 물론 이 국가 채무 안에 뭔가 그게 다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어디부터 이야기 시작해야 될까? 뭐 최근에 있었던 일본 지진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이번에 한 후쿠시마 앞바다 쪽에서 뭐 7.3 지진이 있었다,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후쿠시마 때 있었던 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그 오염수가 좀 흘러나왔다 하는데, 아무튼 일본 방사능 관련해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일본 방사능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죠. 근데 사실상 일본 자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일본 정부는 그걸 숨기고 있죠. 거기다 이제 올림픽까지 유치하겠다고 하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하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가지 마세요. 일본 방사능을 왜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위험도가 어마어마하다고 실제로 일본의 원자력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참 일본의 정보를 숨긴다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은,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갑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을 사고 있어요. 약 50%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에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50%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다른 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땅을 사고 있다는 말해도 될 정도로 지금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내가 만약에 일본의 갑부라면은 일본 자체에서 방사능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산다는 거는 당연한 선택지죠. 실제로 지금 일본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부터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일본인들 우리나라에 이제 갑부들이 넘어와서 살고 있겠죠. 아무튼 이건 정확한 기록이나 조사된 바가 없긴 하지만 제 생각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뭐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도 있긴 한데, 아무튼 거기 지금 중국인이 뭐 우리나라 50%에 지금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저출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대구 친구 포항도 이제 인구 50만이 유지 못해가지고 내년 되면은 50만이 유지 못해서 포항시가 아니라 포항군으로 강등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포항에 주소 이전을 하면은 뭐 매달 10만 원씩 준다니 많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포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젊은이들이 유치 많이 하려면 일단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제 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면 거기에 대한 주거나 복지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포항시가 다시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포항이 해야 될 거는 그런 것도 맞지만,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거는 포항에도 기득권들이 있을 거라고. 대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기득권들은 그 기득권을 놓지를 않고 나누지를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간다, 저출산이 심하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정작 해결을 아무것도 도와주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올라가는 건데, 제발 부탁인데 이 정치 썩을 놈들아, 그냥 이 썩을 기득권 놈들아, 인구수 줄어진다고 개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 기득권을 놓으라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대구든 포항이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지방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해서 우리나라의 순수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향후 10년을 지켜볼까? 젊은이들 없으면 일 어떡할 건데? 누가 할 건데? 힘든 일 지금 젊은이들 아무도 안 하려 그래. 누가 하려 그러는데? 그런 일 할래 사람은 조선족들, 동남아 애들, 그런 친구들밖에 없잖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되잖아? 그럼 치안이 개박살 난다고. 내가 항상 너한테 말을, 그래서 내가 기득권들하고 그런 애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좋다, 니들이 이런 데서 아무런 발전이 없을 거면은 그럼 외국인들 들어와라. 나중에 치안이 개박살 나가지고 정말로 문 열어서 살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줄 모르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고, 공무원 연금도 이야기를 해야 돼. 사실상 공무원 연금도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공무원들 계속 뽑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계속 더 뽑고 있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날에는 천재들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진짜 전문가들 말을 절대 안 듣는 것 같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뭐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언급하는 것도 귀찮긴 한데, 그냥 제가 커뮤니티에 썼던 걸 한번 읽어봐요. 전기세까지 올랐지, 물세 올랐지, 건보료 오르고 있지, 건보료도 좀 있으면 고가년도 계속 오를 예정이지. 지금 계란 30판 한 개에 7,000원이에요 여러분. 쌀 20kg가 얼마 전까지 45,000원 5만원대 그런 데였는데 지금 대구에서 7만원대가 넘었어요 20kg에. 그 대파 한 단에 지금 4,500원인가 5,000원 받고 있어요. 1,000원, 1,500원에서 2,000원 하던 게, 모든 물가가 2배 이상 뛰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뭐야. 이놈의 나라는, 대한민국 나라는 외국인들한테 다 퍼주고 있고, 온갖 건보론이 뭐니 그런 정책들을 전부 다 퍼주고 앉아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기업부채도 올라가지, 국가 채무,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액도 나오고 있어요. 다 포함돼 있는 거야 저기에. 거기다 저출산까지 계속 심해지고 있고, 애들은 없고 결혼을 안 하고,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남은 대한민국 사람들, 좀 젊은 사람들 같이 이끌어가지고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이 대한민국 유능한 인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돼요. 조만간 더 그렇게 심해질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5년 전에, 진짜 이대로만 가면 우리나라 5년 전에 5년 안에 망할 거라고 했는데 벌써 3년이 흘렀어 내가 그 이야기를 한 지가. 근데 지금 딱 2년 남았는데 이제 2년도 아니야. 1년 반 남았어. 내가 여기 커뮤니티 그대로 적은 거야. 당장 2022년 찾아오잖아 내년에. 벌써 2월달인데 얼마 안 남았어. 10개월 남았어. 근데 그럼 1년 남았어. 근데 그 1년 뒤에 텅 하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당장 내년만 와도 이미 과거 IMF 때 위기 상황처럼 3분의 2는 근접했다고 보면 돼. 지금 실업률 봐. 젊은 애들 일자리 없어 난리잖아. 계속 우리나라는
예산을 막 국가 채무를 늘려가면서 계속 빚내서 막 퍼다 주고 있는데 정작 전 국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한테 그 돈을 주고 있고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봐 나는. 아니면 아예 주지를 말던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만 봐도 3분의 2를 왔다고 생각해. IMF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무튼 이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국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없냐고 물어보잖아. 난 확실하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왜 이런 국가가 위험해지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냐? 국민이야. 근데 그 국민 중에서 누가 제일 큰 타격을 보냐? 우리 같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봐요. 그리고 7강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안 할란다. 귀찮다. 이놈의 7강국 아직까지도 원인은 미국의 4.5배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개발을 안 하고 있는지. 뭐 일본하고 협정 맺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몇 년 남았더라? 그게 5년인가? 2028년 7년 남았구나. 아무튼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미래가 발전이 미래의 비전도 없고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고 김밥 한 줄로 한 끼 식사가 그 한우 식사래요. 그게 김밥 한 줄이 라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 젊은 청년들이 굶고 있어요 실제로. 나는 그래서 갑갑해요. 안타깝고 김밥 한 줄하고 그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참 제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TV에서 홀려가지고 막 그런 쓸데없는 영상 보지 말고 조금은 어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요. 맨날 트로트 TV에 트로트 나오는 거 그딴 거 쳐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TV에서 트로트 같은 거 막 노래 부르고 즐기면서 그런 거 보여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눈 돌리기 위함이야. 제발 하나만 보지 말라고. 그 안에 있는 깊은 거 봐, 제발. 한 사람이 몰락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의 70%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살을 해야 될 줄로 정말 자살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취해질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이야기가 그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만간에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 오늘 이야기 함께 많았는데 빼먹은 것도 있고 금리 이야기도 해야 될 거고 뭐 여러가지 투자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키워드 몇 개 던져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막 유튜브나 그런 데 가가지고 전문가들이 막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던져준 키워드를 여러분 스스로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하셔야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약속을 계속 못 지키네요.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 관련해서 이야기 안 해야겠다고 했는데 나라 망하는 꼬라지가 보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또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디오스.